문 좀 열어줘. 우리 미국 가기 싫어. 폭우가 쏟아지는 산속 비석을 손톱으로 긁으며 울부짖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들이 미쳤나? 돼진 아빠가 밥 먹여줘? 빨리 안 와? 곧이어 비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나 아이들의 머리채를 짐승처럼 잡아 끌었습니다.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질질 끌려가던 아이가 저를 보며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그 순간 죽은 줄 알았던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빗속에서 악마를 보았고 동시에 지옥에 떨어진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죽은 아들의 무덤가에서 시작된 핏빛 추격전과 재벌 회장이 목숨 걸고 지켜낸 핏줄의 증명.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별빛 달빛 사연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채널 운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굵은 빗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검은 하늘을 갈랐고 뒤이어 천둥 소리가 산 전체를 뒤흔들었죠. 검은색 우산을 쓴 수행원들이 도열한 가운데 HK그룹 강태산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욱신거리는 왼쪽 가슴을 손으로 꾹 누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모두 물러가 있어. 혼자 다녀오겠다. 수행비서 김전무가 우산을 받쳐들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비바람이 너무 거셉니다. 몸도 편찮으신데 부축해드리겠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아들 보러 가는 길이야. 썩 비키지 못해? 김전무가 놀라 뒷걸음질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입구에서 대기하겠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빗물이 흐르는 돌계단을 하나씩 올랐습니다. 오늘은 3년 전 세상을 떠난 외아들 강민준 상무의 기일이었습니다.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강태산 회장은 이를 악물고 진통제를 삼키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앞세운 죄인이 겪어야 할 당연한 고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묘역 입구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거센 빗소리 사이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빠, 문 좀 열어줘. 흑흑. 강태산 회장이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 어린 아이들이 우는 소리였죠. 강태산 회장이 덤불을 헤치고 아들의 묘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는데요. 7살 남짓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와 계집아이가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차가운 비석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비석을 긁어대던 아이들의 손톱은 이미 깨져서 피가 흐르고 있었죠. 사내아이가 비석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제발 나와. 우리 미국 가기 싫어. 무섭단 말이야. 옆에 있던 계집아이도 오빠의 옷자락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빠, 살려줘. 우리 입양 간대. 가면 다시는 못 온대. 강태산 회장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빗물에 씻겨 드러나는 순간 강태산 회장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죽은 아들 민준의 어린 시절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내아이의 눈매는 민준이 살아 돌아온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판박이었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비옷을 입은 중년 여자가 튀어나왔습니다. 고아원 원장이었죠. 원장이 아이들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채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들이 미쳤나? 얌전히 인사만 하고 가면 봐준다고 했지. 사내아이가 원장의 손을 뿌리치며 발버둥 쳤습니다. 싫어. 거짓말쟁이. 아빠한테 인사하면 안 보낸다며. 원장이 사내아이의 뺨을 손바닥으로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닥쳐.
돼진 내 아빠가 밥 먹여주냐? 비행기 시간 늦으면 너희 때문에 날린 돈이 얼만 줄 알아? 원장은 넘어진 아이들을 짐승 다루듯 질질 끌고 비탈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흙투성이가 된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살려줘. 아빠. 강태산 회장은 충격에 빠져 입만 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끌려가던 사내 아이 도윤이 고개를 돌려 강태산 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이 빗속에 서 있는 강태산 회장을 향해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알아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빠 아들이에요. 할아버지라는 단어가 강태산 회장의 귓가에 천둥처럼 꽂혔습니다. 그 순간 강태산 회장의 끊어졌던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지팡이를 치켜들며 사자우를 토해냈습니다. 거기 서라. 감히 누구 핏줄에 손을 대는 거야. 원장은 강태산 회장을 힐끗 보더니 기겁을 하며 아이들을 옆구리에 끼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장이 숨을 헐떡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미친 늙은이가. 재쏘움 붙었네. 빨리 튀어야 해. 원장은 산 아래 세워둔 승합차에 아이들을 짐짝처럼 던져 넣었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도 필사적으로 뛰어내려왔지만 승합차는 이미 요란한 소리를 내며 출발하고 있었죠. 강태산 회장이 주차장에 대기 중이던 자신의 차로 달려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김전무, 차 문 열어. 김전무가 놀라서 차 문을 열어주자마자 강태산 회장이 운전석에 있는 기사를 밀어내 버렸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운전석에 올라타며 김전무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타란 말이야. 김전무가 허둥지둥 조수석에 올라타자마자 강태산 회장은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굉음을 내며 빗길을 치고 나갔습니다. 시속 180km가 넘는 속도의 바늘이 춤을 췄습니다. 김전무가 손잡이를 꽉 잡으며 사색이 되어 외쳤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진정하십시오. 강태산 회장이 핸들을 꽉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 차 놓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당장 저놈들 정체하라네. 김전무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김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방금 조회됐습니다. 저 차는 천사의 둥지라는 고아원 차량입니다. 원장이 입양 브로커와 결탁해서 아이들을 해외로 팔아넘긴다는 첩보가 있던 곳입니다. 강태산 회장의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튀었습니다. 팔아넘겨? 내 손주들을? 김전무가 침을 꿀꺽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목적지는 미국 텍사스주의 한 농장입니다. 말이 입양이지 사실상 아동 노동 착취를 위한. 어디서 출발해? 비행기 시간 언제야? 인천공항입니다. 오늘 밤 9시 전세기 편으로 출국 예정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품에서 휴대폰을 꺼내 김전무에게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국토부 장관, 공항 사장, 닥치는 대로 연결해. 당장 비행기 못 뜨게 막아. 네. 하오나 회장님, 규정상 민간 항공기를. 이 멍청한 놈아. 내 손주들이 납치됐다고. 비행기 띄우면 내 돈으로 공항 문 닫게 만들겠다고 전해. 강태산 회장의 호통에 김전무는 황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만 강태산 회장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공항 톨게이트가 보였습니다.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고아원 승합차가 보였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핸들을 급격하게 꺾으며 소리쳤습니다. 잡았다 요놈들. 강태산 회장의 차가 차단기를 그대로 들이받으며
톨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차단기가 부서져 나갔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죠. 공항 진입로에 들어서자 승합차가 속도를 높여 도주하려 했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망설임 없이 차체를 승합차 앞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끼익 하는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강태산 회장의 차가 드리프트를 하며 승합차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쾅! 둔탁한 충돌음과 함께 두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뒤따르던 경호 차량들이 순식간에 승합차를 에워쌌습니다. 공항 출국장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원장이 승합차 문을 열고 아이들을 끌고 나왔습니다. 원장이 깨진 유리 조각을 아이의 목에 겨누며 악을 썼습니다. 오지마. 다가오면 이 애들 어떻게 될지 몰라.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차 문을 발로 차고 내렸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피 묻은 지팡이를 바닥에 끌며 원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지옥에서 온 저승사자 같았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더러운 손 놓지 못해? 원장이 뒷걸음질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뭐야? 내가 법적 보호자야. 경찰 불러. 강태산 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경찰? 그래, 불러주마. 원장이 당황하는 사이 강태산 회장이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지팡이를 들어 원장의 어깨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퍽! 외마디 비명과 함께 원장이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유리 조각이 튕겨나가고 도윤과 도아가 서로를 끌어안고 주저앉았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원장의 가슴을 지팡이로 누르며 천둥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감히 누구 핏줄에 손을 대. 내년이 제명에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때마침 도착한 공항 경찰들과 경호원들이 원장을 덮쳐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지팡이를 내던지고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비와 땀 그리고 피로 범벅이 된 강태산 회장이 무릎을 꿇고 팔을 벌렸습니다. 얘들아, 괜찮으냐? 할애비가 늦어서 미안하다. 도윤이 울먹이며 도아의 손을 잡고 강태산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우리 할아버지 맞아요? 강태산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들 민준의 눈을 꼭 닮은 아이. 자신의 핏줄이 분명했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내가 내 할아비다. 이제 아무 걱정 말거라. 아무 데도 안 가도 된다. 도아가 강태산 회장의 품에 파고들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웠어. 흐엉. 오냐, 오냐. 이제 괜찮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마. 목숨을 걸고 지켜주마. 강태산 회장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그들을 둘러싸고 웅성거렸지만 강태산 회장의 귀에는 아이들의 심장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 전무가 다가와 강태산 회장의 어깨에 우산을 씌워주며 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기자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동하셔야 합니다. 강태산 회장이 아이들을 안아 올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똑똑히 찍으라고 해. 내 손주들이다. HK그룹의 주인들이 돌아왔다고 세상에 알리란 말이야. 강태산 회장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늙고 병든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새끼를 되찾은 맹수의 눈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경찰들이 고아원 원장의 양팔을 꺾어 수갑을 채우고 있었죠. 강태산 회장이 원장의 품에서 압수한 낡은 가죽 장부를 경찰팀장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저 여자가 저지른 아동 매매 내역이 다 들어있어. 텍사스 농장주랑 주고받은 이메일 사본도 있을 거요. 경찰팀장이 장부를 받아들며 경례를 붙였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겠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들이 정말 숨겨진 손주들입니까? 강민준 상무님에게 자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강태산 회장은 한 손에는 도윤을, 다른 한 손에는 도화를 꼭 잡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품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원장의 가방에서 찾아낸 입양 브로커에게 보내려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똑똑히들 보시오. 내 아들 민준이가 남긴 내 핏줄들이요. 오늘부로 이 아이들은 내 보호 아래 들어왔음을 선포하겠소. 강태산 회장의 당당한 선언에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도윤과 도아는 낯선 카메라 불빛에 겁을 먹고 강태산 회장의 다리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아이들의 등을 토닥이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가자. 집으로 가자. 검은색 마이바흐가 경찰차의 호위를 받으며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1시간 뒤 서울 한남동의 높은 담벼락 앞에 육중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차가 정원을 지나 현관 앞에 멈춰섰죠. 현관문이 열리고 강태산 회장이 아이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도윤과 도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운동장처럼 넓은 거실, 천장에 매달린 화려한 샹들리에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아이들은 자신들의 흙투성이 운동화가 바닥을 더럽힐까봐 현관 매트 위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그때 2층 계단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실크 가운을 걸친 박미경이 코를 막으며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박미경이 아이들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회장님, 어디 편찮으신가요? 어디서 근본 없는 거지들을 주워오신 거예요? 집안꼴 엉망되게. 강태산 회장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말했습니다. 말 조심해. 내 손주들이다. 인사해라. 죽은 민준이 아이들이다. 박미경이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라고요? 민준이. 아이. 박미경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지만 그녀는 곧바로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박미경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뒷돈을 대주며 해외로 치워버리려 했던 바로 그 아이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었으니까요. 박미경이 팔짱을 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아, 정말 가지가지 하시네요. 죽은 아들 그리워하다 드디어 미치셨군요. 어디서 씨도 모를 애들을 데려다가 핏줄 타령입니까? 증거 있어요? 강태산 회장이 손에 쥐고 있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박미경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종이가 박미경의 뺨을 스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눈이 달렸으면 읽어봐. 일치 확률 99.9%다. 박미경은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줍지도 않고 발끝으로 툭툭 쳤습니다. 이깟 종이 쪼가리, 돈이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회장님이 시키셨겠죠. 민준이 대용품이 필요해서. 도윤이 주먹을 쥐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할아버지한테 그러지 마요. 우리 아빠 아들 맞아요. 박미경이 도윤을 쏘아보며 표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어른이 말하는데 끼어들어?
이 쥐방울만한 게. 박미경이 도윤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도윤이 힘없이 뒤로 밀려나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렸습니다. 짝 마이너스. 강태산 회장의 손바닥이 박미경의 뺨을 올려붙인 것이었습니다. 박미경의 고개가 옆으로 획 돌아갔습니다. 결혼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정적이 흘렀고 고용인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박미경이 떨리는 손으로 화끈거리는 뺨을 감싸쥐며 강태산 회장을 노려보았습니다. 지금 날 쳤어요? 저 더러운 것들 때문에? 강태산 회장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한 번만 더 내 핏줄한테 손 떼면 그땐 이 집에서 나가는 건 네가 될 거다. 강태산 회장이 넘어진 도윤을 일으켜 세우고 도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모, 애들 씻기고 옷부터 갈아입혀. 내 방 옆방을 쓰게 할 거다. 강태산 회장은 박미경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박미경의 몸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박미경은 바닥에 떨어진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구둣발로 지시겨버렸습니다. 박미경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일이 틀어졌어. 영감이 눈치챘어.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박미경은 말을 잘랐습니다. 변명은 됐고 플랜 B로 가. 준비해둔 그놈 있지? 당장 내일 아침에 기자들 풀어서 터트려. 아주 더럽고 지저분하게 만들란 말이야. 전화를 끊은 박미경이 2층을 올려다보며 섬뜩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핏줄? 그래, 그 잘난 핏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모처럼 저택의 식당에는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소시지 볶음과 계란말이, 그리고 최고급 한우 갈비찜이 가득 차려져 있었죠. 강태산 회장은 젓가락으로 갈비찜 살을 발라내어 도윤과 도아의 밥숟가락 위에 얹어주었습니다. 자, 많이 먹어라.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 맛있는 거 실컷 먹어도 된다. 도윤이 쭈뼛거리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도아가 오물오물 밥을 먹으며 방긋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진짜 맛있다. 고기에서 꿀맛이 나요. 손녀의 웃는 얼굴을 본 강태산 회장의 얼굴에 주름이 질 정도로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행복감이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박미경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그 모습을 싸늘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미경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체하시겠어요? 천천히 드세요. 뉴스나 좀 볼까요? 박미경이 식탁 옆에 있는 리모컨을 눌러 대형 벽걸이 TV를 켰습니다. 뉴스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어제 공항에서 화제가 되었던 HK그룹 강태산 회장의 손주들이 납치된 아이들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강태산 회장의 젓가락이 툭 하고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붉은색 자막으로 충격 단독, 강 회장이 데려간 쌍둥이, 친부 따로 있다? 라는 문구가 깔렸습니다. 곧이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남자가 기자회견장에 앉아 대성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 최달수입니다. 흑흑. 아이들 엄마가 죽고 형편이 어려워 잠시 시설에 맡겼는데 그걸 재벌 회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돈으로 매수하고 납치해 갔습니다. 남자는 미리 준비한 듯한 꼬깃꼬깃한 서류들을 카메라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이들 출생 증명서랑 제 신분증입니다. 제가 아비입니다. 강태산 회장이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조작해서 제 새끼들을 뺏어갔습니다. 제발 돌려주세요. 도윤과 도아는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도아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오빠, 저 아저씨 누구야? 우리 아빠 아니잖아. 도윤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몰라. 처음 보는 아저씨야. 무서워. 강태산 회장이 벌떡 일어나며 고함을 쳤습니다. 뭐야? 저게 무슨 개소리야? 당장 TV 꺼. 박미경은 태연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회장님, 혹시 확인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민준이가 남의 자식을 제 자식인 줄 알고 속았던 거 아니에요? 박미경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강태산 회장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닥쳐. 내 눈으로 확인했어. 도윤이 저 녀석 흉터까지 민준이랑 똑같다고. 박미경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지만 서류는 속일 수 있죠. 저 사람이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는데 혹시 민준이가 만났던 여자가 양다리라도 걸쳤던 거라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박미경은 교묘하게 죽은 민준과 아이들의 생모를 모욕하며 강태산 회장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최달수는 계속해서 울부짖었습니다. 강태산 회장님, 돈이면 다입니까? 남의 핏줄을 뺏어가서 죽은 아들 대용품으로 삼으려는 거 천벌받을 짓입니다. 김 전무가 식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김 전무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택 정문 앞에 기자들이랑 유튜버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비틀거리며 식탁을 짚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담장 너머로 수십 대의 드론이 날아다니고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괴범 강태산은 나와라. 아이들을 친부에게 돌려줘라. 평화롭던 아침 식사 자리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어제 공항에서 느꼈던 핏줄의 확신이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강태산 회장의 바짓단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안 뺏길 거죠? 할아버지가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아이의 순진무구한 눈망울을 보자 강태산 회장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건 모략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더러운 연극이었습니다. 강태산 회장의 눈이 박미경을 향해 번뜩였습니다. 박미경은 입가에 묻은 커피를 우아하게 닦아내며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택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인터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곧이어 현관문이 쾅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가정법원 집행관들이 경찰을 대동하고 들이닥쳤습니다. 양복을 입은 집행관이 강태산 회장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강태산 씨 되십니까? 법원의 유아인도 명령 집행을 위해 나왔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찍으며 고함을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이 아이들 할애비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집행관은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안경을 추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최달수 씨가 제기한 친자 확인 조작 소송이 접수되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할 때까지 아이들은 법적 친권을 주장하는 최달수 씨에게 임시로 인도되어야 합니다. 강태산 회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저 사기꾼의 거짓말 때문에 진짜 핏줄을 내줘야 한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워. 그놈은 가짜야. 사기꾼이라고. 그때 2층에서 박미경이 우아한 걸음걸이로 내려왔습니다. 박미경은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강태산 회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법이 그렇다잖아요. 일단 애들 보내고 나중에 다시 데려오면 되죠. 공무집행방해로 잡혀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강태산 회장이 박미경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비켜. 이게 다 네가 꾸민 짓이지? 저 사기꾼 놈이랑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박미경의 눈매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박미경이 집행관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행관님, 남편이 지금 심신이 미약해서 이렇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아이들은 보내겠습니다. 도윤이와 도아가 비명을 지르며 강태산 회장의 뒤로 숨었습니다. 싫어. 안 갈 거야. 할아버지. 강태산 회장이 아이들을 등 뒤로 감싸며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누구든 한 발자국만 더 다가오면 가만 안 두겠다. 그때였습니다. 집행관 뒤에 서 있던 낯선 덩치들이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평소 집안을 지키던 보안팀 직원들이 아니었죠. 강태산 회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김 팀장 어디 갔어? 박미경이 팔짱을 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 소개가 늦었네요. 오늘부로 보안업체를 바꿨어요. 기존 직원들은 무능해서 회장님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더라고요. 이쪽은 제가 새로 고용한 블랙 가드팀이에요. 강태산 회장이 덩치들을 노려보며 명령했습니다. 누가 고용했든 내 집에서 일하려면 내 말을 들어야지. 당장 저놈들 끌어내. 하지만 덩치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껌을 짝짝 씹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고용주는 사모님이십니다. 저희는 사모님 지시만 따릅니다. 박미경이 손가락으로 아이들을 가리키며 명령했습니다. 뭐해요? 빨리 애들 데려다가 집행관님한테 인계해드려. 우두머리가 신호를 보내자 덩치들이 강태산 회장을 밀치고 아이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도윤이와 도아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으앙. 강태산 회장이 지팡이로 사내의 등을 후려갈겼습니다. 이놈들, 저리 비키지 못해. 하지만 젊고 건장한 경호원들을 늙은 노인의 힘으로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귀찮다는 듯 강태산 회장의 어깨를 툭 밀쳤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힘없이 뒤로 밀려나 거실 바닥에 나동그러졌습니다. 지팡이가 떼굴떼굴 굴러갔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 김 전무가 달려와 강태산 회장을 부축하려 했지만 다른 경호원들이 김 전무마저 제 앞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도윤이와 도아의 뒷덜미를 짐짝처럼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들의 발버둥 치는 다리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이거 나, 할아버지, 아파요. 박미경이 쓰러진 강태산 회장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진작 곱게 보냈으면 이런 험한 꼴 안 보셨잖아요. 여보,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당신 시대는 끝났어요. 박미경이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정무는 기자들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뒷문으로 데리고 나가. 최달수 씨한테 넘겨. 강태산 회장은 바닥을 기어서라도 아이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다시금 그를 덮쳤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눈앞에서 핏줄들이 끌려나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저택 밖에서는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재벌이 제 자식을 감금하고 있습니다. 강태산은 물러가라. 가짜 친부 최달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방이 적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저택은
이제 강태산 회장을 가두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오열했습니다.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그때 강태산 회장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휴대폰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발신자 정보 없음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요? 수화기 너머에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태산 회장님이시죠? 저를 기억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민준 선배의 대학 후배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강태산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준의 이름이 나오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변호사? 자니가 여긴 웬일인가? 시간이 없습니다, 회장님. 지금 최달수라는 자가 주장하는 내용 전부 거짓입니다.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숨을 죽이며 물었습니다. 증거라니? 무슨 증거를 말하는 거야? 이서영이 빠르게 말을 이었습니다. 박미경 여사가 민준 선배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그리고 저 최달수라는 사기꾼을 어떻게 매수했는지, 모든 진실이 담긴 다이어리와 녹취록을 제가 확보했습니다. 박 여사에게 버림받은 전 비서실장이 저에게 넘겼습니다. 강태산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죽은 아들이 보내준 동아줄 같았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 지금 어디 있나? 저택 정문 앞입니다. 지금 들어갈 겁니다. 회장님, 저를 믿고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강태산 회장은 전화를 끊지 않은 채 옆에 쓰러져 있던 김전무를 쳐다보았습니다. 김전무 역시 경호원들에게 눌려 있으면서도 강태산 회장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입모양으로 비상벨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재 책상 밑에는 비상실을 대비해 저택의 모든 출입 통제권을 회장실로 가져오는 마스터키 시스템과 연결된 비상벨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박미경이 고용한 용역 깡패들은 이 시스템까지는 모르고 있었죠. 강태산 회장이 젖먹던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김전무, 지금이야. 김전무가 경호원의 팔을 물어뜯고 몸을 날려 벽에 붙은 인터폰 박스를 주먹으로 깨부수고 비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B2-. 날카로운 경보음이 저택 전체를 울렸습니다. 동시에 뭐하는 짓이야? 라며 경호원들이 당황하는 사이 강태산 회장은 바닥을 굴러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아이들을 붙잡고 있던 경호원의 정강이를 지팡이로 힘껏 가격했습니다. 아! 하는 비명과 함께 경호원이 아이들을 놓쳤습니다. 도윤이와 도아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뛰어! 서재로 뛰어! 강태산 회장의 외침에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할아버지가 가리키는 방으로 달렸습니다. 강태산 회장과 김전무도 아이들을 뒤따라 서재로 몸을 던졌습니다. 뒤늦게 박미경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잡아! 못 들어가게 막아! 하지만 간발의 차로 서재의 두꺼운 참나무 문이 닫혔습니다. 철커덕, 철커덕. 안에서 2중 3중으로 잠금장치가 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미경의 경호원들이 문을 쾅쾅 두드리고 발로 찼지만 방탄 소재로 보강된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재 안 강태산 회장은 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도윤이 울면서 강태산 회장에게 다가와 작은 손으로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피나요. 강태산 회장의 입술이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산 회장은 도윤의 손을 꼭 잡으며
씩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다. 할애비는 끄떡없어. 너희들 안 다쳤으면 됐다. 김 전무가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살폈습니다. 회장님, 정문 쪽이 소란스럽습니다. 이서영 변호사가 도착한 것 같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다시 귀에 댔습니다. 이 변호사, 들리나? 내 손주들은 내가 확보했네. 자네만 들어오면 돼. 수화기 너머에서 스포츠카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회장님. 지금 갑니다. 꽉 잡으세요. 밖에서 엄청난 굉음과 함께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도윤과 도아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재 문 밖에서는 박미경이 악을 쓰며 문을 부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강태산 회장의 귀에는 더 이상 두렵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도아야. 잘 듣거라. 이제 곧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게다. 할애비가 반드시 이길 테니까 너희는 내 뒤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 알겠지? 도윤이 눈물을 닦고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믿어요. 강태산 회장은 지팡이를 고쳐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을 지키는 늙은 사자의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저택 정문 쪽에서 고막을 찢을 듯한 엔진 굉음과 함께 쾅 하는 충돌음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포효하며 벽을 들이받은 것 같은 소리였죠. 서재 안에 웅크리고 있던 강태산 회장과 아이들이 깜짝 놀라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김 전무가 커튼을 젖히고 밖을 내다보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흰색 스포츠카가 시위대를 뚫고 정문으로 돌진했습니다. 강태산 회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왔구나. 이 변호사다. 저택 앞마당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박미경이 고용한 사설 경호원 블랙 가드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멈춰 선 흰색 포르쉐를 에워쌌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이서영 변호사가 내렸습니다. 그녀의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경호원 팀장이 곤봉을 들고 이서영의 앞을 가로막으며 위협했습니다. 당신 뭐야? 남의 집에 차를 때려박고 제정신이야? 이서영 변호사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서류 가방에서 파란색 서류 봉투를 꺼내 팀장의 가슴팍에 들이밀었습니다. 강민준 씨의 유언 집행 변호인 이서영입니다. 방금 법원에서 강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경호원 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처분이고 나발이고 여기는 사유지야. 당장 차 빼. 이서영 변호사가 팀장을 똑바로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아이들의 법적 대리인 권한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대면 변호사법 위반의 특수폭행, 업무 방해로 당신들 전부 감방에 쳐넣어 드리죠. 전과자 되고 싶으면 어디 한번 건드려 보시죠? 서슬 펄언 이서영의 기세에 경호원들이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법원 결정문과 경찰을 부르겠다는 말에 용역 깡패들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죠. 이서영 변호사는 멍하니 서 있는 그들을 밀치고 당당하게 저택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 문 앞에서 박미경의 수하들이 막아서려 했지만 이서영이 휴대폰 녹음기를 켜자 슬그머니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리고 강태산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게. 김 전무가 쇠사슬을 풀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서영 변호사가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강태산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이서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닐세. 와줘서 고맙네. 정말 고마워. 도윤이와 도아도 이서영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누나, 아까 전화했던 누나죠? 이서영 변호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준 선배와 똑같이 생긴 아이들을 보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얘들아.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강태산 회장이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증거를 가져왔다고 했나? 이서영 변호사가 가방에서 낡은 갈색 가죽 다이어리와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태산 회장의 시선이 다이어리에 고정되었습니다. 아들 민준이 대학 시절부터 항상 끼고 다니던 그 다이어리였습니다. 이게 민준이 거란 말인가? 네. 민준 선배가 사고 당하기 직전까지 기록했던 일기입니다. 그리고 이 USB는 이서영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결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박미경 여사의 전 비서실장이 저에게 넘긴 겁니다. 박 여사가 횡령 혐의를 비서실장에게 뒤집어 씌우고 해고하자 앙심을 품고 그동안 모아둔 증거를 빼돌린 거죠. 강태산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익숙한 아들의 필체가 눈에 들어오자 강태산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20XX 년 5월 4일 미경 아줌마가 지연이를 찾아갔다. 아이들을 지우지 않으면 지연이네 부모님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다. 아버지는 모른다. 알게 되면 충격받아 쓰러지실 테니까 내가 입 다물고 참아야 한다. 내가 죄인이다. 강태산 회장이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혼자서 그 짐을 다 지고 있었단 말이냐. 강태산 회장은 다이어리를 넘길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계모의 지독한 괴롭힘과 아버지에 대한 걱정 속에서 말라 죽어간 것이었습니다. 이서영 변호사가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뉴스에 나와 울고불고하던 가짜 친부 최달수가 박미경의 비서에게 돈다발이 든 쇼핑백을 받는 사진이었습니다. 이어서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최달수 씨, 이번 일만 잘 처리하면 도박 빚 다 갚아드립니다. 눈물 연기 자신 있죠? 아이고, 걱정 마십시오 사모님. 제가 왕년의 연극배우 지망생이었습니다. 그 영감님 천하의 나쁜 놈으로 만드는 거 일도 아닙니다. 흐흐흐. 강태산 회장의 울음이 뚝 그쳤습니다. 슬픔은 순식간에 거대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활활 타오르는 숯불처럼 붉게 변했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버러지 같은 것들, 감히 내 아들을 죽이고 이제는 내 손주들까지. 강태산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밖에 있는 저 늑대들이 아이들을 노리고 입을 벌리고 있었으니까요. 강태산 회장이 김전무를 보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김전무. 네, 회장님. 내일 오전 10시 본사 대강당에서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거 알고 있지? 네. 박미경 여사가 회장님의 해임안을 상정하려 주주들을 소집했습니다. 회장님이 치매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강태산 회장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보는 사람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잔혹한 미소였습니다. 잘됐군. 판을 따로 버릴 필요도 없겠어. 그년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주지. 그 자리에서 전연의 가면을 벗기고 만천하에 내 손주들의 이름을 공표할 것이다.
강태산 회장은 이서영 변호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 자네는 내일 경찰청 광역수사대장에게 연락해서 병력을 대기시켜주게. 저것들 내 손으로 직접 감방에 쳐넣을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미 고소장은 다 써두었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다시 김 전무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김 전무, 지금 당장 보안팀 소집해. 내일 회의장으로 가는 길 쥐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막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김 전무가 긴장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주총회장 메인 스크린 제어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확보해. 해커를 쓰든 전원을 내리든 상관없다. 저 영상 내가 직접 틀 거야.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택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아이들이 잠든 침대맡에 앉아 아이들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와 도아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이불을 덮어주며 아이들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아가들아, 미안하다. 하래비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 강태산 회장의 눈에서 다시금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볼을 적셨습니다. 내일이면 다 끝날 거다. 너희 아빠 억울함도 풀어주고 너희들도 세상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게 해주마.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하마. 같은 시각 옆방에서는 박미경이 와인잔을 흔들며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내일 입을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몸에 대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일은 좀 수척해 보여야 하니까 화장은 옅게 하는 게 좋겠어. 남편이 침에 걸려 슬픈 아내 연기를 해야 하니까. 박미경은 침대 위에 놓인 연설문을 집어들고 읽어내려갔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제 남편 강태산 회장은 현재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완벽해. 박미경은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녀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서재 안에 갇힌 늙은 호랑이가 발톱을 갈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박미경이 벽을 톡톡 두드리며 비웃었습니다. 영감, 오늘 밤이 당신이 회장으로 있는 마지막 밤이야. 푹 자도. 내일이면 요양원 독방으로 가게 될 테니까.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눈부신 햇살이 창가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평소보다 더 정갈하게 면도를 하고 가장 아끼는 더블 브레스트 슈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넥타이는 HK그룹의 상징인 짙은 네이비색을 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병든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전쟁터 같은 재계에서 살아남은 불패의 승부사 강태산 그 자체였습니다. 서재 문을 열고 나가자 도윤이와 도아가 말끔한 정장과 원피스를 입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오늘이 중요한 날이라는 걸 아는 듯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양손을 내밀었습니다. 준비됐느냐? 도윤이와 도아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강태산 회장의 양손을 잡았습니다. 네, 할아버지. 강태산 회장이 지팡이를 바닥에 짚으며 일어섰습니다. 가자. 가서 저 나쁜 놈들에게 보여주자꾸나. 우리가 누군지. 강태산 회장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굳게 닫힌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거대한 산처럼 웅장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HK그룹 본사 대강당은 빈자리 하나 없이 꽉 찼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이 웅성거리며 단상을 주시하고 있었죠. 단상 중앙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박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이 화장기 없는 수척한 얼굴로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박미경이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면목이 없습니다. 박미경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남편 강태산 회장은 현재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컸던 탓인지 급기야 인형을 손주라 부르며 대화를 나누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객석에서 탄식과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에, 강 회장이 치매라니. 저런 상태로 어떻게 그룹을 경영해? 해임하는 게 맞아. 박미경이 회심의 미소를 감추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남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HK그룹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눈물을 머금고 회장직 해임안에 찬성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미경의 신복인 마 전무가 일어나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사모님 말씀이 맞습니다. 치매 걸린 회장에게 우리 돈을 맡길 순 없습니다. 해임안 통과시킵시다.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의장이 의사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강태산 회장 해임안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이해 없으십니까? 박미경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됐어. 이제 다 끝났어. 이 회사는 내 거야. 의사봉이 책상을 치려는 찰나였습니다. 쾅 마이너스. 대강당의 거대한 양쪽 문이 굉음과 함께 뜯겨나갈 듯 활짝 젖혀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습니다. 자욱한 먼지 사이로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도열했고 그 사이를 뚫고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강태산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휠체어도 환자복도 아닌 완벽한 슈트 차림으로 당당하게 레드카펫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의 양손에는 도윤과 도화가 씩씩하게 걸음을 맞추고 있었죠. 강태산 회장이 천둥 같은 목소리로 호통쳤습니다. 누가 마음대로 내 목을 친다는 거야.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미경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강태산 회장이 단상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강당 바닥을 울렸습니다. 당황한 박미경이 마이크를 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비원, 뭐해요? 저침에 노인네 당장 끌어내지 않고 애들까지 데리고 난동을 부리잖아. 마 전무가 경호원들에게 눈짓했지만 강태산 회장의 기세에 눌려 아무도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단상 아래 멈춰서서 박미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서슬 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네가 내려와라. 그 더러운 자리에서. 박미경이 악을 썼습니다. 당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신은 이제 끝났어. 강태산 회장이 손가락을 딱 튕겼습니다. 그 신호와 함께 강당의 조명이 꺼지고 무대 뒤편의 초대형 스크린이 붉게 켜졌습니다. 김 전무가 해커를 통해 준비해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 속 고급 룸살롱 안. 가짜 친부 최달수가 박미경의 비서에게 돈다발을 받으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걱정 마시라니까요. 제가 아주 눈물 연기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해서 그 영감님 천하의 나쁜 놈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 비서가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유전자 검사도 해야 할 텐데. 최달수가 돈다발에 입을 맞추며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는데 그까짓 종이 쪼가리 조작하는 게 일입니까? 영감님 하나 요양원 보내는 거 일도 아닙니다. 크흐흐. 장내는 충격에 빠져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미경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꺼. 당장 저 화면 꺼.
저거 다 조작이야. 요즘 딥페이크가 얼마나 정교한데.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낡은 녹음기 사진과 함께 소름 끼치는 음성이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야, 이 거지 같은 년아. 애 지우라고 했지. 안 그러면 내 부모 가게 확 불질러 버릴 거야. 박미경의 목소리였습니다. 주주들의 시선이 경멸로 바뀌어 박미경에게 꽂혔습니다. 저거 사모님 목소리잖아. 세상에. 며느리를 협박한 거야? 가짜 친부까지 매수했다니 인간도 아니군. 이서영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이 영상의 원본과 최달수 씨의 자백 진술서는 이미 경찰에 넘어갔습니다. 지금 막 최달수 씨는 사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때 대기하고 있던 광역수사대 형사들이 들이닥쳐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박미경 씨 아동학대교사 사기, 업무방해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박미경의 손목에 차가운 은팔찌를 채웠습니다. 철커덕. 수갑 채워지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강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박미경이 미친 사람처럼 몸부림쳤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 줄 알아? 강태산, 당신 후회할 거야. 저 애들이 정말 당신 핏줄 같아? 다 속고 있는 거라고. 강태산 회장이 단상으로 올라가 박미경이 쥐고 있던 마이크를 뺏었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지지직하는 소음과 함께 마이크가 박살났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육성으로 싸늘하게 일갈했습니다. 그래, 속았지. 너 같은 뱀을 20년이나 곁에 둔 내 눈을 탓해야지. 박미경이 형사들에게 질질 끌려가며 악을 썼습니다. 함정이야. 이건 다 함정이라고. 강태산 회장은 끌려가는 박미경을 보며 마지막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너는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이자 내 손주들을 건드린 유괴범이다.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라. 오늘부로 너는 파문이다. 박미경의 비명소리가 멀어지고 강당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도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강태산 회장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나쁜 아줌마 같어요? 강태산 회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인자하게 변했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도윤과 도화를 번쩍 안아 올려 단상 가장 높은 곳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주들을 향해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제 손주들입니다. 제 아들 강민준이 남긴 세상 무엇보다 귀한 유산입니다. 강태산 회장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습니다. 오늘부로 이 아이들을 제 호적에 올리고 HK그룹의 유일한 적통 후계자로 공표합니다. 누구든 이 아이들에게 토를 다는 자는 나와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아이들을 향해 터졌습니다. 눈부신 빛 속에서 도윤과 도화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할아버지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최고. 할아버지 사랑해요. 강태산 회장도 활짝 웃으며 아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강태산 회장의 저택 정원. 따스한 봄 햇살 아래 알록달록한 풍선과 꽃으로 장식된 파티장이 꾸며졌습니다. 오늘은 도윤과 도화의 7살 생일이자 법적으로 강도윤, 강도아가 되어 주민등록등본에 올라간 날이었습니다. 고깔 모자를 쓴 강태산 회장이 서툰 솜씨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손주들 생일 축하합니다. 아이들 앞에는 커다란 2단 초코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과 도아가 볼에 바람을 넣고
힘차게 촛불을 껐습니다. 후! 박수 소리와 함께 아이들이 강태산 회장의 양볼에 뽀뽀를 쪽 하고 날렸습니다. 할아버지 선물 주세요. 강태산 회장이 껄껄 웃으며 등 뒤에 숨겨둔 선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최신형 게임기와 예쁜 드레스였습니다. 아이들이 깨르르 웃으며 정원 잔디밭을 뛰어다녔습니다. 비눗방울이 햇살을 받아 무지개색으로 빛나며 날아다녔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흔들의자에 앉아 따뜻한 홍차를 마시며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민준을 잃고 잿빛이었던 그의 세상에 다시 색깔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음이, 숨쉬고 있음이 이토록 감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민준아, 보고 있느냐? 내 새끼들, 내가 목숨 바쳐 지킬게. 그러니 걱정 말고 편히 쉬거라. 행복의 절정이었습니다. 평화롭고 완벽한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야가 핑 하고 돌았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왼쪽 귀에서 B- 하는 이명소리가 들리더니 심장을 쇠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강태산 회장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강태산 회장의 손에서 들고 있던 찻잔이 스르르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마이너스. 경쾌한 파열음이 정적을 깼습니다. 뛰어놀던 도윤이와 도아가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할아버지, 강태산 회장은 아이들을 안심시키려 손을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급격히 어두워지며 세상이 기울어졌습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오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안 돼, 안 돼, 아직은 안 돼. 이제 겨우 찾았는데. 강태산 회장의 고개가 힘없이 떨구어졌습니다. 가장 빛나던 순간 칠흑 같은 어둠이 다시금 그들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대학병원 VIP 병동 복도는 그야말로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처치를 마친 강태산 회장이 중환자실로 옮겨진 직후였죠. 이서영 변호사가 병실 앞을 가로막은 검은 양복의 사내들을 밀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비키세요. 비키란 말입니다. 저는 회장님의 법적 대리인입니다. 하지만 덩치 큰 사내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병실 입구를 철통같이 막고 서 있었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박미경의 신복이자 HK그룹 전략기획실장인 마 전무였습니다. 마 전무가 안경을 검지로 치켜 올리며 이서영 변호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변호사, 병원에서 고성방가라니 교양 없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서영 변호사가 마 전무를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마 전무님이 여긴 웬일입니까? 회장님 면회는 가족 외엔 사절입니다. 당장 비키세요. 마 전무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가족이라 뭔가 착각하시나 본데 지금 회장님의 법적 보호자는 아내인 박미경 사모님이십니다. 이서영 변호사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박미경 씨는 구치소에 있습니다. 아동학대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된 범죄자라고요. 마 전무가 혀를 차며 서류를 이서영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뉴스도 안 보십니까? 사모님은 오늘 오후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 집행 정지 허가를 받고 풀려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에서 긴급 결정문이 내려왔죠.
이서영 변호사가 서류를 낚아채 읽어내려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피후견인 강태산의 의식불명으로 인해 법적 배우자인 박미경에게 임시 후견인 권한을 귀속한다. 법의 허점을 이용한 비열한 수법이었습니다. 마 전무가 이서영의 손에서 서류를 다시 뺏어가며 말했습니다. 보셨죠? 회장님이 깨어나실 때까지 집안의 모든 결정권은 사모님께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이제 해고입니다. 나가주시죠. 이서영 변호사가 주먹을 꽉 쥐며 외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회장님이 아이들을 후계자로 지명하셨어요. 아이들 양육권은 저한테. 후계자 지명? 전산 처리가 안 됐더군요. 마 전무가 말을 싹둑 잘랐습니다. 법적으로 아직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이들도 당연히 할머니인 박미경 사모님이 보호해야겠죠. 그때 복도 의자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던 도윤과 도아가 마 전무를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저 남자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 전무가 아이들을 보며 손짓했습니다. 자, 우리 도련님들, 이제 댁으로 모셔야죠. 할머니가 기다리십니다. 도윤이 도아의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싫어. 안 갈 거야. 이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마 전무가 턱짓을 하자 대기하고 있던 덩치들이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서영 변호사가 아이들 앞을 가로막으며 팔을 벌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손대지 마. 경찰 부를 거야. 마 전무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경찰? 부르세요. 우리는 합법적인 보호자의 지시를 따르는 거니까요. 얘들 뭐해? 변호사님 정중히 밖으로 모셔. 사내 두 명이 이서영 변호사의 양팔을 붙잡아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이거 나. 놓으란 말이야. 도윤아. 도아야. 이서영 변호사가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사내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이 다른 사내들이 아이들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도아가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할아버지,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도윤이 사내의 팔을 물어뜯으며 저항했습니다. 노란 말이야. 나쁜 놈들아. 사내가 인상을 찌푸리며 도윤의 등짝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도윤이 캑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마 전무가 쯧쯧 혀를 찼습니다. 애를 너무 거칠게 다루지 마. 상품에 흠집 나면 곤란하니까. 아이들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닫힌 병실 문을 두드렸지만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잠든 강태산 회장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차갑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이서영 변호사는 병원 로비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녀는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이 까진 채 멀어지는 검은색 벤을 보며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안 돼. 안 돼. 검은색 벤 안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는 철망이 쳐져 있었고 창문은 짙은 썬팅이 되어 있어 밖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윤과 도아는 서로의 손을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잡고 있었습니다. 옆 좌석에는 험상궂은 감시원 한 명이 껌을 씹으며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죠. 도아가 훌쩍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 어디 가요? 할아버지 집은 이쪽 아닌데. 도윤이 창밖을 힐끗 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지나가는 걸 보니 시내를 벗어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도윤이 감시원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감시원이 게임에서 눈을 떼지 않고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시끄러. 회장님 깰 때까지 조용한 데 가서 공부나 하고 있으란다.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우리 가두려는 거잖아. 할아버지가 알면 가만 안 둘 거야. 감시원이 인상을 구기며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이 쥐방울만 한 게 확 조용히 안 해? 산속에 버리고 가는 수가 있어. 도윤은 입을 다물었지만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진 틈을 타 박미경이 다시 움직인 게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끌려가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거나 평생 못 나올 곳에 갇힐지도 모릅니다. 도윤은 며칠 전 생일 파티 때 강태산 회장이 선물해준 스마트워치를 떠올렸습니다. 손목을 보니 소매에 가려져 있어 아직 뺏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목적지에 도착하면 소지품 검사를 할 게 뻔했습니다. 숨겨야 해. 이걸 뺏기면 끝이야. 도윤이 옆눈으로 감시원을 살폈습니다. 감시원은 게임에 열중하느라 아이들을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도아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도아야, 오빠가 뭐 좀 할 거니까 조금만 크게 울어줘. 알았지? 도아가 영문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이더니 곧바로 목청을 높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엄마 보고 싶어. 배고파. 으앙. 감시원이 짜증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아, 시끄러워 죽겠네. 야, 조용히 안 시켜? 감시원이 도아 쪽으로 몸을 돌리며 윽박 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손목에서 스마트워치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잽싸게 운동화를 벗어 깔창을 들추고 그 안에 시계를 밀어 넣었습니다. 작은 손이 덜덜 떨렸지만 도윤은 이를 악물고 다시 신발을 신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도윤이 도아를 감싸 안으며 감시원에게 말했습니다. 동생이 배고파서 그래요. 때리지 마세요. 감시원은 혀를 차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착하면 밥 줄 테니까 닥치고 있어. 차가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로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표지판 하나 없는 깊은 숲속, 높은 담벼락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낡은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간판도 없는 사설 요양원, 사실상 불법 감금 시설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차가 멈췄습니다. 비옷을 입은 남자들이 나와 차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내려. 빨리빨리 안 움직여. 아이들이 빗속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음산한 폐건물 같은 모습에 도아는 공포에 질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오빠, 무서워. 못 걷겠어. 남자 중 하나가 아이들에게 다가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가진 거 다 내놔. 휴대폰 있지? 도윤이 순순히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주었습니다. 남자가 도아의 작은 가방까지 뺏어서 탈탈 털었습니다. 장난감과 사탕 몇 개가 진흙탕에 떨어졌습니다. 남자가 아이들의 몸을 대충 훑더니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별거 없네. 애들이라 뭐 숨길 데나 있겠냐. 신발까지 뒤지긴 귀찮고 들여보내.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남자들은 아이들을 건물 지하의 독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철문이 쾅 닫히고 밖에서 자물쇠를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깰 때까지 쥐 죽은 듯이 있어. 허튼 수작 부리면 밥도 없다. 어둠 속에 남겨진 아이들은 낡은 담요 한 장을 뒤집어 쓰고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도아가 덜덜 떨며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어떡해? 할아버지도 없고. 도윤이 도아의 눈물을 닦아주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오빠가 꼭 여기서 데리고 나갈 거야.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댔어. 할아버지가 그랬어. 도윤은 신발을 벗어 깔창 밑에 숨겨둔 스마트워치를 꺼냈습니다. 배터리가 1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산속이라 통신 신호도 잡혔다 끊겼다를 반복하고 있었죠. 도윤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어둠 속에 희미한 빛이 생겼습니다. 제발, 제발 터져라. 도윤은 이서영 변호사에게 미리 설정해둔 SOS 긴급 문자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송 중이라는 동그라미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중환자실. 어둠이 내려앉은 병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규칙적으로 울리던 심전도 모니터의 기계음이 미세하게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소호흡기 마스크 안쪽으로 하얀 김이 서렸습니다. 침대 시트 위로 나와 있던 강태산 회장의 검지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까닥거렸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맹수가 발톱을 드러내듯 말이죠. 감겨있던 강태산 회장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번쩍 뜨였습니다. 혼탁했던 눈동자에 서서히 초점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이 천장을 쏘아보았습니다. 이서영 변호사는 병원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초조하게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의 신발 깔창에 스마트워치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건 그녀뿐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아무런 신호가 잡히지 않아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서영이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도윤아, 제발. 그때였습니다. 검은 화면에 빨간 점 하나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띠링 마이너스 SOS 긴급 구조 신호 수신. 위치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이서영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김 전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신호 잡혔습니다. 강원도 화천에 있는 폐쇄된 요양원입니다. 김 전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 특공대와 협조해서 병력을 그쪽으로 돌리겠습니다. 변호사님도 그쪽으로 오십시오. 회장님은요? 회장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게 김 전무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깨어나셨습니다. 직접 통화하겠다고 하십니다.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려오더니 쉰 목소리지만 서슬퍼런 강태산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변호사, 나다. 이서영이 울컥하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드세요? 내 새끼들이 지옥에 있는데 잠이 오겠나? 위치 파악됐다고 했지? 네, 화천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몸 상태가 잔말 말고 자네도 거기로 와. 내 눈으로 직접 박미경 그 여자가 파멸하는 꼴을 봐야겠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병실 안 강태산 회장은 산소 마스크를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의료진이 기겁하며 달려들었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절대 안정하셔야 해요. 강태산 회장이 링거 바늘을 자신의 손으로 팍 뽑아버렸습니다. 손등에서 시뻘건 피가 튀어 시트를 적셨지만 강태산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의사의 멱살을 잡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비켜, 내 손주들이 죽게 생겼는데 누워있으란 말이냐. 김 전무가 휠체어를 대령하며 의료진을 만류했습니다. 원장님, 그냥 보내주시죠. 이분 고집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가는 길에 응급키트 챙겨가겠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비틀거리며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김전무, 박미경이 눈치채지 못하게 병원에는 내가 여전히 혼수 상태라고 흘려. 쥐새끼가 안심하고 굴 밖으로 나오게 말이야. 알겠습니다. 차 대기시켰습니다.
강태산 회장을 태운 차량 행렬이 어둠을 뚫고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목표는 강원도 화천. 사냥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빗줄기는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거세졌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불법 요양원 마당으로 고급 세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박미경이 차에서 내리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진흙탕이 튀어 명품 구두가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박미경이 코를 막으며 요양원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애들은? 관리인이 허리를 굽실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지하 독방에 가뒀습니다. 얌전히 있습니다. 그러네. 배 시간 맞추려면 서둘러야 해. 관리인이 무전기에 대고 지시하자 잠시 후 지하에서 아이들이 끌려 나왔습니다. 도윤과 도아는 추위와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박미경을 본 도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쁜 할머니, 우리 집에 보내줘요. 할아버지한테 이를 거야. 박미경이 깔깔거하며 웃었습니다. 어머, 얘 좀 봐. 아직도 꿈을 꾸네. 내 할아버지는 이제 송장이나 다름없어. 오늘 내일 한다고. 도윤이 박미경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우리 할아버지는 안 죽어. 일어나서 너 혼내줄 거야. 박미경이 표정을 싹 바꾸며 도윤의 뺨을 톡톡 쳤습니다. 독한 것, 눈빛 살아있는 거 봐라. 너희는 오늘 밤 배를 타고 아주 먼 섬으로 가게 될 거야. 거기서 평생 새우 껍질이나 까면서 살다가 죽거라. 다시는 한국 땅 밟을 생각 말고. 박미경이 관리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뭐해? 트럭에 실어. 마당 한 구석에 짐칸이 천막으로 가려진 낡은 트럭이 시동을 걸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관리인들이 아이들의 뒷덜미를 잡아 트럭 쪽으로 밀쳤습니다. 도윤이 도아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버텼습니다. 안타, 이거 나. 살려주세요. 도아가 바닥에 주저앉아 버티자 관리인이 발로 찰 듯 위협했습니다. 빨리 안타? 맞고 탈래. 그냥 탈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요양원 입구 쪽에서 거대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미경이 짜증스러운 얼굴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뭐야? 누가 또 왔어? 그 순간 요양원의 녹슨 철제 대문이 굉음과 함께 뜯겨나갔습니다. 쾅 마이너스. 박미경과 관리인들이 기겁하며 귀를 막았습니다. 무너진 대문 위로 눈부신 서치라이트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요양원 마당이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으악, 눈부셔. 박미경이 눈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욱한 연기와 빗줄기 사이로 경찰 특공대 차량과 검은색 세단들이 물밀듯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산속을 울렸습니다. 여기는 경찰이다. 포위됐다. 전원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차에서 뛰어내려 순식간에 요양원 마당을 점거했습니다. 관리인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퇴로는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특공대원들이 관리인들을 덮쳐 바닥에 깔아뭉개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 박미경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상황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그때 검은색 세단의 문이 열리고 휠체어가 내려왔습니다. 김 전무가 우산을 받쳐든 휠체어에는 링거대를 꽂은 채 앉아있는 강태산 회장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박미경을 태워 죽일 듯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산 회장의 옆에는 이서영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박미경이 헛것을 본 듯 눈을 비볐습니다. 영감? 강태산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박미경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비바람이 강태산 회장의 환자복을 휘날렸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낮게 그러나 묵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송장이라는 게냐? 박미경이 뒷걸음질 치며 덜덜 떨었습니다. 아니. 당신 의식불명이라고. 병원에서 내 손주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죽여버린다고 했지. 강태산 회장의 목소리가 점차 커져 천둥처럼 변했습니다. 감히 내 눈을 속이고 내 새끼들을 섬으로 팔아넘겨? 내년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강태산 회장이 지팡이를 들어 박미경을 가리켰습니다. 그 끝이 칼날처럼 박미경의 목을 겨눴습니다. 여봐라. 당장 전현을 끌어내. 이서영 변호사가 경찰들과 함께 박미경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서영이 박미경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미경 씨, 이번엔 병보석 따위 통하지 않을 겁니다. 특수감금, 인신매매 미수, 살인 교사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남은 생은 감옥에서 썩게 될 겁니다. 박미경이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강태산, 네가 날 속였어. 일부러 자는 척한 거지. 강태산 회장이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속인 게 아니야. 내 욕심에 네가 눈이 멀었던 게지. 20년을 속고 산 건 나다. 이제야 그 값을 치르는구나. 박미경이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가며 강태산 회장을 저주했습니다. 두고 봐. 내가 이대로 끝날 것 같아? 내 아들이 가만 안 있을 거야. 강태산 회장은 끌려가는 박미경을 보지도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치워라. 내 눈앞에서 영원히. 박미경이 경찰차에 태워지고 그녀의 처절한 비명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강태산 회장의 시선이 트럭 옆에 웅크리고 있는 아이들에게로 향했습니다. 도윤과 도아는 놀라서 멍하니 서 있다가 강태산 회장과 눈이 마주치자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빗물로 젖은 휠체어에 매달렸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떨리는 팔을 들어 아이들을 으스러져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뭐냐? 내 새끼들. 무서웠지? 많이 무서웠지? 도윤이 강태산 회장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죽은 줄 알았어요. 으앙. 강태산 회장이 아이들의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안 죽는다. 너희들 두고 내가 어떻게 눈을 감겠느냐. 미안하다. 지켜준다고 해놓고 또 이런 꼴을 당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도아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강태산 회장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우리 이제 안 잡혀가는 거죠? 그럼 그렇고 말고. 이제 나쁜 사람들은 다 잡혀갔다. 다시는 너희를 괴롭히지 못할 거다. 강태산 회장은 아이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빗줄기도 세 사람의 뜨거운 체온을 식히지는 못했습니다. 이서영 변호사가 다가와 따뜻한 담요를 아이들에게 덮어주었습니다. 회장님, 비가 많이 옵니다. 아이들 감기 들겠습니다. 이동하시죠. 강태산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김 전무에게 말했습니다. 차 대기시켜. 집으로 간다. 내 손주들이 살 우리 집으로. 김 전무와 경호원들이 강태산 회장을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아이들은 강태산 회장의 양옆에 꼭 붙어 앉았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도윤과 도아를 감싸주었습니다. 차가 요양원을 빠져나와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둥근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젖은 도로를 환하게 비췄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아이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배고프지 않니?
집에 가서 뭐 먹고 싶으냐? 도아가 코를 훌쩍이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해주는 소시지 반찬 먹고 싶어요. 도윤이도 거들었습니다. 저도요. 할아버지랑 같이 밥 먹고 싶어요. 강태산 회장이 껄껄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차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그래, 그래. 집에 가면 할애비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소시지를 볶아주마. 아주 많이 먹자꾸나. 지옥 같던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진정한 가족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창밖의 달을 보며 하늘에 있는 아들에게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민준아, 보았느냐? 내 아비가 해냈다. 이제 안심하거라. 계절이 2번 바뀌어 어느덧 세상에는 완연한 봄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던 한남동 저택의 정원에도 샛노란 개나리와 분홍빛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났죠. HK그룹 본사 회장실 창가에 선 강태산 회장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전쟁터처럼 치열하게 살아온 곳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앞에는 사임서와 전문 경영인 체제 전환 선언문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강태산 회장은 망설임 없이 사임서 하단에 자신의 이름을 정자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서명을 마친 강태산 회장이 서류를 김 전무에게 건넸습니다. 자, 밖에. 이걸로 내 역할은 끝일세. 김 전무가 아쉬움 가득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직 정정하신데 벌써 은퇴라니요. 강태산 회장이 껄껄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후회라니.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야. 지난 40년은 회사를 키우느라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 살았지만 남은 시간은 내 새끼들을 키우는 꽃밭에서 살고 싶네. 김 전무도 그제야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회의 회장님의 뜻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미경 씨 소식 들으셨습니까? 강태산 회장의 표정이 잠시 굳어지는 듯 하더니 이내 덤덤해졌습니다. 아니, 궁금하지도 않아. 어떻게 됐나?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15년이 확정되었습니다. 항소도 기각됐고요. 그녀의 아들과 측근들도 모두 횡령 혐의로 구속되거나 회사에서 제명되었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인과응보지. 죗값을 치르기에 15년도 부족해. 내 눈앞에 안 보이니 이제야 살 것 같군. 강태산 회장은 옷걸이에 걸린 중절모를 집어썼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가자. 애들 올 시간 다 됐다. 강태산 회장이 로비로 내려오자 회전문을 밀고 들어오는 두 천사가 보였습니다. 도윤과 도아였습니다. 아이들은 노란색 유치원 가방을 메고 강태산 회장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도윤과 도아가 강태산 회장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잘 먹고 잘 자서 볼살이 통통하게 올랐고 최고급 원단으로 맞춘 교복은 마치 날개옷처럼 잘 어울렸습니다. 오냐, 오냐. 우리 강아지들 학교 잘 다녀왔느냐? 강태산 회장은 무릎을 굽혀 아이들의 뺨을 비비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과거 서슬 퍼런 도끼로 직원들을 벌벌 떨게 했던 호랑이 회장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손주 바보인 평범하고 인자한 할아버지만 있을 뿐이었죠. 도아가
강태산 회장의 손을 잡고 방방 뛰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칭찬 스티커 받았어요. 내가 밥 제일 잘 먹었대요. 강태산 회장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맞장구 쳤습니다. 아이고, 장하다. 우리 도아가 최고네. 오늘 저녁에 파티해야겠구나. 도윤이가 의젓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아빠 보러 가는 날이죠? 제가 아빠한테 줄 편지도 썼어요. 강태산 회장이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빠가 도윤이 편지 기다리고 있을 거다. 어서 가자. 강태산 회장은 아이들의 손을 양쪽에 꼭 잡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세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간지럽혔습니다. 1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경기도의 노블레스 메모리얼 파크 민준의 묘역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붉은 철쭉과 하얀 벚꽃이 만발해 마치 꽃 대궐에 온 듯했습니다. 강태산 회장과 쌍둥이 그리고 이서영 변호사는 민준의 묘비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묘비 앞에는 민준이 생전에 좋아하던 위스키 한 잔과 아이들이 직접 쓴 알록달록한 편지, 그리고 붉은 카네이션 바구니가 놓였습니다. 도윤이와 도아가 묘비를 쓰다듬으며 제잘거렸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아빠에게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빠, 우리 왔어. 나 이제 구구단도 다 외웠다. 할아버지가 매일매일 가르쳐줬어. 77에 49. 맞지? 도윤이가 으쓱대며 말하자 도아도 질세라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빠, 나도 피아노 콩쿠르에서 상 받았어. 할아버지가 나보고 피아노 천재래. 나중에 커서 피아니스트 될 거야. 아이들의 목소리에는 슬픔 대신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무덤 속 아빠는 더 이상 공포 속에서 부르는 구조 요청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 속에서 언제나 함께하는 든든한 수호천사였습니다. 아이들이 잠시 나비를 쫓아 잔디밭으로 뛰어갔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묘비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비석에 묻은 꽃가루를 정성스레 닦아냈습니다. 민준아. 강태산 회장의 목소리가 물기를 머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느냐? 거기는 춥지 않고? 비석에 새겨진 아들의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사진을 어루만지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가 남긴 숙제, 아비가 늦게나마 다 했다. 저 녀석들 구김살 없이 키우려면 내가 더 오래 살아야겠더구나.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다. 바람이 불어와 묘역의 꽃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부시게 파란 하늘에 민준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네가 못 따준 사랑까지 내가 다 주마.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쉬거라. 나쁜 놈들은 다 벌받았고 내 새끼들은 내가 목숨 걸고 지키고 있으니. 강태산 회장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나중에, 아주 나중에 우리가 다시 만나면 그때는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그때는 술 한잔 같이 하자꾸나. 강태산 회장이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아들과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이서영 변호사도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와요. 우리 사진 찍어요. 도윤이와 도아가 손을 흔들며 강태산 회장을 불렀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눈가를 훔치고 지팡이를 짚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래, 간다. 우리 강아지들 기다려라.
강태산 회장의 얼굴에 다시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아이들에게 걸어가 그 사이에 섰습니다. 도윤과 도아가 강태산 회장의 다리에 매달리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이서영 변호사가 카메라를 들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자, 찍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웃으세요. 강태산 회장이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외쳤습니다. 김치, 치즈. 이서영 변호사가 셔터를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카메라 렌즈 속에는 세상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는 할아버지와 쌍둥이의 모습이 영원처럼 담겼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무덤가에서 아빠 살려줘라고 울부짖던 비극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기나긴 겨울과 어둠을 지나 그들 앞에는 이제 따뜻하고 찬란한 봄날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묘역을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신이 자신에게 허락한 마지막 기회이자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이죠. 할아버지, 우리 저녁에 소시지 해줄 거죠? 그럼 그렇고 말고 케첩도 듬뿍 뿌려주마. 세 사람의 다정한 대화 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행복이 그들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차가운 빗속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아이들의 절규가 어느새 따스한 봄 햇살 아래 행복한 웃음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강태산 회장에게 찾아온 기적은 단순히 잃어버린 핏줄을 찾은 것이 아니라 메말라가던 그의 삶에 다시 사랑이라는 숨결을 불어넣은 것이었습니다. 긴 겨울을 버텨낸 나무만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혹독한 시련 뒤에는 반드시 따뜻한 봄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 가족이 보여주었습니다. 돈과 권력보다 더 강한 것은 결국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 그 뜨거운 사랑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강 회장의 정원처럼 언제나 환한 웃음꽃이 만발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